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났거든요. 일단 김명수 사법부에서요.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에서요. 4월 15일 사법농단 1234일 김명수에 대해서 창간 기획에서 다뤘는데요. 1234일의 사법농단, 김명수 농단에 대해 집중 기획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조리 있고 센세이셔널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김명수 가담 확인된 사형 심판대에 오른다. 제목이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다시 말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뭔가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몰아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렇게 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사형 심판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서 이 기사의 중간 부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사형 도구들 점검하라 지시했잖아요. 여기 김명수도 혹시 떨고 있을지 않을까 보는데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가담자는 사형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판결에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어떤 김명수 거짓말의 명수니까 무슨 판사의 그때 탄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이상한 게 김명수 물러나기 전에 모두 기각 처리를 해버렸어요. 3년을 뭉개보다가 부랴부랴 김명수 물러나기 전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재심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 바뀌면 재심에서 부정선거가 드러나고 거기에 김명수가 사법농단한 게 조금이라도 가담된 게 확인되면 사형된다는 건데 퇴직 앞두고 3년 5개월 미룬 거를 한 방에 다 처리한 거 이러면서 사실상 1단락을 지었는데요. 1단락은 지었지만 2막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요. 그 사진에 그림이 설명을 달았는데요. 페르시아의 국왕 캄비세스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법관을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처형한 뒤 의자에 씌웠다. 끔찍한 형벌을 내리죠. 이건 사형보다도 더 엄청난 형벌입니다. 사형은 목매서 죽게 만들든지 교수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총살을 하든지 그냥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 죽을 때까지 왜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국왕이? 그만큼 재판을 거래한다는 거. 법관이 제대로 판단 못하고 이렇게 뭔가 거래라든가 외압으로 이런 거래한다는 건 살가죽을 벗기는 청중의 극형을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실었네요. 야, 이걸 김명수가 읽고서는 자기 살가죽이 벗겨져 나가는 고통을 정신적으로 느낄 겁니다. 불안에 떨 겁니다. 지금서부터. 그렇게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증거물을 감정 정밀 검사한다는 감정 목적물로도 채택 않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다음에 디지털 스캔 이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기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스카이데일리에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숨기는 이가 범인인데 이 디지털 스캔 이미지 왜 숨겼냐? 그럼 중앙선관위가 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숨겼으니까 메인 서버도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구리니까 이동하고 이제 이미지 파일을 안 내놓고 그러는 거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법원이 강제로 직권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데 의혹 해소하기는커녕 선관위에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 엉터리 재판을 내렸고 문재인 때 검찰도 이를 침묵했다. 그러니까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사법부의 판단은 3년 5개월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게 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나타나더니 퇴임 앞두고 부랴부랴 이거를 모든 거를 일괄 기각해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런 얘기죠. 야, 김명수 발 사법 쿠데타의 막바지에 숟가락을 얹은 거다
표현을 했네요. 마지막에 건의 부정선거 재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심리 안 하고 일괄 기각시킨 이 사태, 헌정질서 침탈을 야기한 사법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건데요. 그냥 못 넘어가죠. 이거는 부정선거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전애들은 없앴지. 그러나 재검표 과정에서도 나온 게 많아요. 없애느라고 없애고 재검표에 나왔는데 그 재검표조차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뭐 이러이러한 부정선거 지금 이 시간에 얘기 안 해도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 다 정리했는데 그 중에 특징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온 데가 있었죠. 선거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선거할 수 있는 18세 이상 몇 명, 이 선거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거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와요? 그건 유령이 와서 투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34세 노인이 투표했다는 그것도 나왔잖아요. 134세가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터리로 선거인 명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막 급해서 막 인원수 채워놓다 보니까 134세도 불러낸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나와 이거 투표했다고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구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40년 되셨나요? 50년 되셨나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오셔가지고 이거 투표했다고 여기 목록에 이제 사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냥 관으로 들어가시면 돼. 난 관에서 관도 다 녹았고 뼈도 다 녹았는데 그냥 녹지 않았다고 치고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나 진짜 열통 터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쭉 있는 거. 그러나 126건을 모두 이렇게 절차 없이 날치기로 최종 기각 판결을 강행했는데 김명수 물러나기 전에 126건 모두 끝났습니다. 새 대법원장 체제가 되면은 자연인 김명수는 심판대에 선다.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김명수는 이제 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로 재판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전국에 6,300명의 교수 모임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6,300명 모임도 큰데 교수 6,300명, 전문가들 6,300명 아닙니까? 정교모라고 하는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여기서도 부정선거로 국헌질서 문란 행위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일괄 처리한 이 김명수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민경우 대표 등 뭐 한교안 대표 등 뭐 국토본 부방대뿐만 아니라 1인 시위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파주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뭐 소수 유튜브니까 저도 가끔 소개하지 않습니까?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질 않아서 그렇죠. 국민들은 잊지를 못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정교모 공동대표가 주장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 조직으로 순치시킨 결과 대한민국 헌정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파괴됐고 헌법을 소화할 책무를 지는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의 마비를 유도한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적 문명국가의 면모를 상실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김명수 체제의 부정선거를 저지름으로 해서 헌법기관이 파괴하면 헌법 정치, 헌정 정치는 상실됐다. 이런 얘기죠. 6년 내내 무리를 빚어온 김명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형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 그때도 최인규 내무장관 사형당했죠.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때 중앙일보 창업주이죠. 홍석현 회장의 부친, 당시 홍진기 법무장관 부정선거를 막는 시위대에 발포한 혐의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감형이 됐지만요. 그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김명수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 최고형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법관들 역시 위변조한 가담한 사람들 역시 사형원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저도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제 워딩도 썼구만요. 4.15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저는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4.15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 내놓고 수사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 다 했는데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그럼 난 목숨 내놓는다. 저뿐만 아니라요, 목숨 내놓는다는 사람들이 수사 다 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사도 안 하고 이런 게 뭉개고서 땅땅땅 쳐서 기각시킨 거 이런 거 말고 증거도 있는 거 다 쌓아놓고 하나하나 조사하자 이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다음에 QR코드 문제도 있고요. 이거 여기 사진 보이시죠? 박스에서 나온 거, 이거 삼립밤 박스에서도 나왔지만 정상적인 선관위 투표함에서 빠빠 신권 다발처럼 나왔는데 그게 중앙선관위 해명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형상 복원 기억되는 그런 종이를 썼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접었는데 접은 자국이 이게 피면은 그건 접은 자국이 없어요. 왜 그런 옷들 있잖아요. 이런 옷이 접혀지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이도 그런 종이로 투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빳빳하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이 전문가가 나왔는데 형상 복원 종이라는 건 지구상에 없답니다.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왜?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증거들이 쏟아졌는데 대법관들과 국힘당 외면하고 민주당은 자기네가 부정선거를 이겼으니까 표정관리하고 국힘당이 외면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정진석 의원님 그때 충남 부여을 개표장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전자개표기 400 몇십 장 중에서 60 몇 장 틀린 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틀린 게 나왔는데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우리 지역구 개표장에서만 이게 나왔을 리 없다. 그 지역구에는 리세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지. 다시 바꿔놓는 바람에. 다른 데도 다 이거 똑같은 거 썼지 않냐, 전국이. 그러면 전국 다시 다 이거 리세팅해야 된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그때 민주당 180석 못 먹었어요. 세팅 다시 했으면. 그러면 또 부정선거 또 밝혔고 입초 닫으셨잖아. 난 천추의 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정진석 의원 그 다음에 억울한 판결 받은 거. 그건 억울한 판결은 억울한 판결대로 그 판사 나무래고 우리가 정진석 의원을 그 건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응원했지만 부정선거 하고 그냥 눈치 보고 금배지 단 거 그냥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것도 책임질 거예요. 부정선거 밝혀지는 날이 오면 정진석 의원도 책임져야 되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김명수 부정선거 피고인으로 법정 서는 건 시간 문제다 하고 스카이데일리에서 쫙 다뤘습니다. 요 사진도 정리했는데요. 잉크젯이죠. 앱손 프린터. 앱손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 사전선거할 때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내면 사전선거 투표지가 쪼르륵 나오잖아요. 그게 앱손 프린터예요. 그거는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거 보이시죠? 사진. 이렇게 나오는데 위조된 인쇄. 요거는 앱손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기 있죠? 인쇄기로 돌린 거. 그러면 인쇄기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는 바깥에서 인쇄해온 거예요. 앱손 프린트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글씨체. 왜냐하면 한쪽은 약간 번지잖아요. 이게 앱손 프린터는 이게 조금씩 이러고 번진대, 글자가. 근데 위조된 인쇄는 번지지 않은 거. 이런 거, 그거를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현미경이라고 그래.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눈 하는 거. 루퍼라고 그러죠. 루퍼. 근데 인쇄된 가짜 사전투표지, 요 망점이라고 그럽니다. 망의 그 점들 확인하는 거 루퍼로. 그러면 진위가 가려지는데 대법관들이 요거 루퍼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이걸로 보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나오면은 부정선거가 탄로나니까 재검표 현장에서 루퍼 사용 못해. 이렇게 나왔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법관이 범인이란 얘기예요. 중앙선관위가 범인이고요. 루퍼로 망점을 이게 진짜 맞는지 인쇄된 건지 사전투표용지는 잉크젯, 앱손 프린터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비교하면 되거든요. 루퍼로. 근데 루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스카이데일리에서 다뤘고요. 하나하나 다 나왔던 거 총정리한 겁니다. 왜? 김명수 마지막 임기 끝나기 전에 총정리를 하고 126 이 선거 소송을 다 무더기 일괄 기각시켰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에서 김명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사법부의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대법원은 증명 못했다. 이 원고 패소 판결을 못했네. 증명 못했다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왜 그러냐면요. 원고라는 거는 이제
민경욱 등 이제 제소한 사람들이죠. 야, 니네가 부정선거를 누가 했는지 증명해야 되는데 네가 증명을 못했잖아. 이러면서 패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니, 부정선거 주장하고 그거 제소한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사해달라고 제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왔다. 부정선거의 증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왜 이런 선거가 나왔고 이런 투표지가 있을 수 없는 투표지가 나왔고 왜 34살 드신 고령자가 현존하지도 않는데 이런 게 나왔냐? 조사해달라고 내놓으면 니네가 왜 누가 이걸 위조했는지 증명을 못했잖아. 이러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조사권이 있어요? 수사권이 있어요? 수사하려는 거 아니야. 수사를 의뢰 안 해놓고 니네가 증명 못했기 때문에 누구 소행인지 밝히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부실선거였지 부정선거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한 장, 두 장이래야 부실선거죠. 수만 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부실선거입니까? 나온 것만 수만 장이에요. 여기 몇천 장, 저기 몇천 장 한 게 나온 것만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만. 그런데 전국 거 다 까면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일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비밀 사무소 운영했잖아요, 선관위가. 9곳 이상 운영했습니다. 외부 사무소를. 밝혀진 것만. 박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서버 전용 회선까지 갖춘 정황도 포착이 됐어요. 나중에 핑계를 댔거든요. 장비 보관하고 이래서 장소가 모자라서 그거 외부에도 뒀다 그러는 건데, 근데 거기에 왜 서버 전용 회선까지 있냐?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길래. 이런 것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위성 오피스라고 하죠. 위성 오피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비밀 아지트 아니냐 이런 우리가 의혹 제기를 한 거 아니야.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전용 서버선까지 갖추고 밝혀라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대부분이 지역 선관위, 서울시 선관위가 있고 어디 선관위가 있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비밀 오피스가. 이야, 선관위 애도 남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간이 정 없다면은 그 앞에나 그 옆에 바로 빈 공간들 임대하면 되는데 200~300m 떨어진대. 그 너무 떨어져도 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통신망까지 갖추고 무선 통신망. 좀 교묘한 놈들입니다. 거기에 선관위 입주를 한 거예요. 이런 것도 나왔고요. 쓰레기장에 또 버려진 선관위 메인 서버,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야, 이거 총선 무효 사유가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로. 왜 쓰레기장에 버려져요,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나는 건데. 이런 것도 그냥 다 그냥, 여기 사진 있죠? 버려진 선관위 메인 서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정보가 여기, 이 종이가 나왔어요. 와, 참 엄청난 게 우리는 4.15 부정선거 특검 실시하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습니까? 강남역에서 저도 뭐 여러 번 나가서 집회했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광화문에서도 했죠. 강남역에서도 했죠. 그런데 그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특검 실시하라, 수사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넘어가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냥 김명수가 하나하나 다 기각시키면서 날치기 통과시키고요. 대법원장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심판대에 올랐죠. 조사받고 형무소 가고 그랬죠. 김명수는 양승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포승줄에 묶여서 법대에 세워져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재심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스카이데일리에서 이렇게 쓰네요. 김명수 가담 확인된 사형 심판대에 오른다. 김명수의 법적 농락 밝혀집니다. 그냥 안 둬요.